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500명 넘게 늘어나면서 1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규모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00만 명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독일도 하루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주요 국가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코로나19가 더는 위기가 아니며 일상에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확산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장기적인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부 면제됐던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 특히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 1,500여 명 늘어나며 사흘째 역대 최다를 이뤄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18명으로 전날보다 1,506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확진자 발생이 하루 2만에서 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0명으로 전날보다 35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34명 늘어 누적 6,654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확충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대 후반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높아진 18%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5%, 경기는 19.4%, 인천은 8.6%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8.3%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42,869명으로 하루 만에 5,798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지금의 유행 양상이 지난달 델타 유행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목표도 중증 환자와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아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거쳐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정도 확진자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증가 속도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소위 더블링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몇 주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은 2배 이상 강하지만 치명률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유행 양상이 지난달 델타 유행 때와는 확연히 다른 이유입니다.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7,000명대를 기록한 지난달 8일과 비교하면 전체 확진자 숫자는 2배 정도인데 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고령층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하면 위중증 환자도 따라 줄고 그 결과
한때 한계 상황에 다다랐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20% 아래로 내려가는 등 의료체계 여력에도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합니다. 오미크론 전환기엔 방역관리의 목표도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셋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환자와 중등증 병상을 지난달에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를 설 연휴 이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 오는 30일 먹는 치료제 11,000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고 처방 대상도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오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지만 확진자를 가려내는 민감도가 크게 떨어져 자칫 감염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성능이 우수하지 못한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신속 항원 검사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회는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미만, 자가 검사로 시행하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회는 신속 항원 검사를 무증상 환자에 도입할 경우 가짜 음성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감염을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유행이 올 때마다 되풀이됐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바로 병상 부족 문제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델타 변이가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환자가 공공병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11월 말, 12월 접어들어서 3차 병원의 전원이 저희 안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옮기는 환자분도 그 상급병원 환자 전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순서가 4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다 양쪽 폐하에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쫙 퍼져 있는 상태이십니다.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예요. 지금. 아마 집에서 많이 좀 참으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바로 오시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목적지가 없는 부업차가 있는 거죠. 환자가 부르니까 가서 환자를 싣긴 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으니까 뱅뱅뱅 도는 거예요.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요즘에 양수가 터졌다고 하시고 지금 진통 간격이 5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5분마다. 저희 지금 코로나 양성 나와가지고 진료 못 보고 있어요. 진료가 아예 안 돼요? 네.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진통 간격이 5분 정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희 지금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아예 안 돼요? 네.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9개월 된 임부시고요. 네, 저희 병실이 없어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는 지난 2년 동안 되풀이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병상 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상 대부분이 민간 병원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독일, 프랑스는 물론 의료의 민영화 정도가 높은 미국보다도 적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이라도 정부가 민간 병원을 동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가 급하니까 민간 병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당근을 제시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그냥 콱콱 줘요. 그게 안 하면은 민간 병원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은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의료 공백 속에 숨진 17살 소년. 병상이 부족해 시설 안에서 신음하다 목숨을 잃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재난. K방역의 성과를 기리기보다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립법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어떤 이윤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거나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고 성장은 어떻게 도울 것이고 이런 설계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YTN 고한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마약 밀수가 역대 최대로 적발됐습니다. 전년 대비 700% 넘게 늘어난 수준인데요.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주로 온라인과 국제우편, 또 화물 운송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날의 항공기 부품입니다. 안쪽 구멍이 막혀 있어서 파봤습니다. 흔히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메탄페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물로 반입된 주방 환기 장치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수백 킬로그램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화물의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포장을 뜯었더니 코카인 수백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 밀수는 지난해 총 1000여 건에 1272kg,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1%, 적발량은 무려 757%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필로폰과 코카인, 이 두 종류의 양만 따져봐도 6,400만 명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10kg 이하 소량의 자가소비용 국제우편이나 화물을 통해 반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 경로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필로폰 적발이 849% 폭증했고 이름도 생소한 케타민과 러시 등 신종 마약의 적발량도 569% 급증했다는 겁니다. 또 대마류도 50% 증가했는데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 지역서 대부분 밀반입됐습니다. 국제마약 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킬로그램 단위 대규모 필로폰 밀수가 증가되고 있고 마약 홍보 판매 등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에 접근하여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한국.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남용되는 코카인 밀수의 경위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다 신종 마약류 밀수도 급증하고 있어서 이 말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날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진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아파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이튿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고 정몽규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로는 최대 영업정지 1년, 더 나아가 등록 말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윗선, 즉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부상자가 2명 넘게 발생한 경우 등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광주 참사가 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하청업체뿐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건 그만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것은 형법상으로 최고형이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5년 내에 또 재범을 하게 되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는 CEO가 안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으면 면책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엔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애매한 법조항과 사각지대 문제 등 여러 한계를 딛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와 꼬리 자르기식 처벌을 근절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의 두 번째 순서가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 또 집권 기간의 비전에 대해 들을 예정이며 오후 2시 15분부터 45분 동안 YTN 사이언스가 생중계해드립니다. 토론은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 연령대별로 구성된 과학계 패널들의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선 후보 초청 과학정책 토론회는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를 시작으로 오늘 안철수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초청 토론회는 설 연휴 이후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지난주 전 세계에서 2,100만 명 이상이 새로 확진돼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에서 2,136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단위 집계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 25일 하루 사이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96%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73%였던 오미크론 변이의 비중은 91%까지 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기며 최다 기록을 갱신했지만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ir werden im Rahmen der Prognose in den nächsten 14 Tagen den Höhepunkt der Omikron-Welle in Österreich sehen. WHO는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주 전에는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71%였지만 3주 전에는 55%, 2주 전에는 20%, 지난주에는 5%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아프리카 지역만 전주 대비 확진자가 줄었지만 지난주에는 아프리카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31% 감소한 데 이어 미주 지역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두 확진자가 늘었는데 증가율로 보면 동기 중에 39%, 동남아시아 36%, 유럽 13%의 순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코로나19 실태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현지 시각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가 방어하고 치료하는 어떤 것인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대확산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위기 이후 공존 상황에 대한 장기 비전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감소해 감내할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위기를 넘겼다고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일본에서는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경우 다음 달 초 주민 10명 중 1명이 밀접 접촉자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코로나19 무료 검사 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감염 폭발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무료 검사는 증상이 없으면 좀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있지만 이 역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5人家族なんですけど、3人分しかもらえなかった。子供の方の小学校でコロナが出てしまって、学級閉鎖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ちょっと確認した方がいいかなと思いまして。 기시다 일본 총리는 코로나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무료 검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검사 역시 폭증해 검사용 약품 등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地域によっては検査キットが手に入りづらくなっているとの声も聞い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검사 키트 제조업체에 하루 80만 회분 생산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염은 어디가 정점일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감염자 1명당 밀접 접촉자를 5명으로 하고 열흘 격리를 전제로 할 경우 다음 달 8일 도쿄는 주민 10%가 밀접 접촉자가 될 것이라는 추산치도 나왔습니다. 2月8日に143万人自宅待機の人が出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ギリギリの人数で切り回ししてるっていう部分がかなり多いと思うんですよね。社会が麻痺するっていうことが十分あり得るというふうに。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감당 못해 일본 정부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사회는 의료진이 정확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족한 검사 키트를 병원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례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이 조기금리 인상의 의지를 내놨습니다. 당장의 기준금리는 동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로금리 수준인 현재의 0에서 0.25%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ts policy interest rate near zero and stated its expectation that an increase in this rate would soon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입 축소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에 각각 150억 달러씩 축소해 왔고 이번 달부터 2배인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일정입니다. 이에 따라 3월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준은 또 목표치를 넘는 인플레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목표에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여에 걸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도가 심화할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including the risk that high inflation is more persistent than expected,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뉴욕 증시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등락을 거듭한 끝에 다우와 S&P는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대선 후보 과학정책 토론회 두 번째 순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는 오후 2시 15분부터 45분 동안 토론회를 생중계해드리며
사이언스 투데이 뉴스는 토론회에 이어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